희한한 일도 다 있네요. 가람이 형이 자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서류 정리를 하다니. 글쎄 말이야. 가람이 형! 가람이 형! 아니, 왜 그래? 형이 머리 대염이 빠져버렸어요. 설마. 다행이에요. 못 살아. 클램프의 만화 클램프 학원 탐정단을 원작으로 클램프 학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결하는 초등부 학생회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전작인 20년생에게 부탁해와 학원 특경 듀칼리온까지 등장하는 추리 판타지 애니메이션 클램프 학원 탐정단입니다. 본 영상은 클램프 학원 탐정단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세계적인 대재벌 강우그룹에서 만든 최대 학원 도시 클램프 학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클램프 학원은 가문과 재산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으며 그로 인해 뛰어난 인재가 많은 건 물론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도 유명한 도시였고 특히 강우그룹의 막내 아들이자 초등부 학생회장인 이가람은 나사에서 탐낼 정도로 천부적인 두뇌를 가진 천재였으며 그가 임명한 학생회 임원인 진수아와 선우윤도 재색을 겸비한 팔방 미인이었기에 교내에서 인기인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립 기념 파티를 열 타워를 점검하던 가람은 우연히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부인을 발견하는데 아름다운 분께 슬픈 얼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넌 누구? 그만 아까 할머니께서 울고 계신 걸 보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봤다는 거니? 저 밖에서요. 그럼 넌 하늘에서 온 천사인가 보지?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 이 천사에게 왜 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늘을 날면서 그것도 저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울고 있는 것까지 알아보죠? 그 누구가 여자니까 가능한 거야. 원래 회장형은 여성을 위해서라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거든. 사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던 노부인은 오랫동안 그와의 추억이 담긴 저택을 지켜왔으나 시동생의 강압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고 이에 그녀의 시동생을 조사해본 가람은 그가 본인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저택을 팔아치우려 하는 것임을 알게 되자 이대로 노부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어떠냐 꼬마야, 이래도 계속 까불 거냐? 이 여자가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거냐? 위험해요! 사람 살려? 다른 나쁜 짓 하지 않을게. 정말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 약속해. 약속하신다면 여기에 손도장을 찍어주세요. 아예야, 지금 상황이.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작전 대성공! 강우그룹의 막내 아들이었잖아. 정말 고맙다 얘들아. 곧 할머니 댁이 보일 거예요. 꽃으로 만든 카페트 같구나. 전 작더라도 예쁜 꽃이 하늘은 피어있는 꽃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글쎄, 그걸 어떻게 내려다볼지가 문제겠는데? 천사가 도와주면 모를까? 여보, 당신 말대로 정말 천사가 와줬어요. 노부인의 미소에 뿌듯함을 느끼던 가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만들 것을 결심하여 학생회 임원들로 클램프 학원 탐정단을 설립하고 이에 이사장의 테스트까지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세 사람은 얼마 후 가람의 생일이 다가오자 선물을 주려고 달려오는 여학생들로부터 그를 보호할 방법을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따라 화단이 신선하게 느껴지던 가람은 이상하게도 진아란 인물이 자신에게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는데 근데 대체 진학은 왜 그런다니? 가람이만 보면 신경질이고. 아니야. 아까 내가 잘못했던 거야. 그리고 진아 걔도 알고 보면 좋은 애야. 어쨌든 진학엔 그 성질 좀 고쳐야 돼. 누구 성질을 고치라고? 이가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여자 흉이나 바대고 이러고도 네가 여성의 편이니? 가람인 지금까지 오히려 널 두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릴지 말해줄래? 가람이 네가 탐정단을 만들었던 것 같던데 맞니? 그래. 만약 내가 의뢰한 일을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해낸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어. 만약 해내지 못하면? 클램프 학원 초등학교 학생회장직 정도는 내놔야겠지? 의뢰할 사건은요? 어제 내가 우리 학원 내 어딘가에 어떤 물건을 숨겨놨거든? 그걸 찾아주면 돼. 그게 뭐지? 노코멘트.
이가람, 너 혼자서 찾아줘. 너의 의뢰를 받아들이지. 나도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뭐? 진아야, 난 네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렇게 진아의 의뢰를 받게 된 가람은 제한 시간 3일 안에 그 물건을 찾기 위해 틈날 때마다 학교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아는 비를 맞으면서까지 물건을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에 자신의 의뢰가 너무 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진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던 가람은 생일날 아침에 싱그러웠던 화단을 떠올리며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제 됐어. 됐다고! 설마. 마침 잘 왔어. 지금 막 찾아냈거든. 사람은 물건을 숨길 때 자주 가는 곳에 숨기기 마련이지. 그래, 내 생일날 아침 이 화단을 봤을 때 그 신선한 느낌. 네가 숨긴 건 이 라벤더 꽃이었지. 이렇게 멋진 생일 선물은 처음이야. 영원히 기억할게. 네가 의뢰한 걸 찾았으니까 너의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벤더의 꽃말은 침묵. 그리고 내게 대답해주세요. 사실 가람을 짝사랑했던 진아는 솔직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매번 그에게 퉁명스럽게 굴었으나, 가람의 생일날 아침 일찍 화단에 라벤더를 몰래 심어두었고, 이에 의뢰 성공으로 학생회장직을 지키게 된 가람은 그녀의 생일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곧장 감기로 알아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뛰어난 요리 솜씨로 특강까지 진행하던 유는 케이크 강의를 끝내고 나서던 중 우연히 송혜미란 대학생과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애플파이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한 유는 그녀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기에 자신이 직접 만든 애플파이와 함께 혜미를 만나러 갑니다. 짠! 어머. 지난번에 저랑 부딪히는 바람에 파이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네? 애플파이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혜미 누나. 그래도 그 애플파이는 꼭 먹어보고 싶은데 너도 같이 먹어줄래? 그럼요. 어쩜 이렇게 맛있니? 나중에 윤희하고 결혼하게 될 사람은 이런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을 테니 참 행복하겠다. 결혼이라니 무슨 그런. 행복하겠지? 확실히 윤희가 만든 케이크는 예술이라니까. 근데 윤희랑 결혼할 여잔 상당히 고민되겠다. 네? 윤희보다 요리를 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테니까. 그 후 다음 특강 주제를 애플파이로 정한 유는 우연히 가정과의 원교수가 애플파이를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라 말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혜미와 마주칠 당시 그녀가 가정과 영구동 쪽에서 오고 있었음을 떠올린 유는 그녀가 원교수를 위해 애플파이를 만들었음을 짐작합니다. 사실 원교수를 짝사랑했던 혜미는 그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탓에 원교수에게 다가갈 방법을 궁리하던 중 그가 애플파이를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애플파이와 함께 고백할 것을 결심한 그녀는 직접 만든 파이와 함께 그를 찾아갔다가 원교수로부터 그가 만든 애플파이를 같이 먹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원교수의 파이를 맛본 혜미는 그의 솜씨에 한참 못 미치는 요리를 참아내밀 수 없어 고백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요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혜미 누나가 만든 애플파이엔 누나의 사랑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이가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만들어봐요. 누나만의 파이. 송혜미. 교수님 것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애플파이예요. 뭐? 이건 왜? 좋아하니까.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윤희가 가르쳐줬어요. 요리는 먹어주지 않으면 가엾은 거고, 마음은 털어놓지 않으면 가엾은 거라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실은 나도 포기하고 있었어. 언젠가 혜미가 생크림 케이크는 달아서 싫지만 애플파이는 괜찮다고 말했었지? 하지만 혜민 계속 날 피하기만 하고. 혜미 널 좋아해. 사실 마찬가지로 혜미에게 호감이 있었던 원교수는 그녀의 디저트 취향을 듣자마자 애플파이를 달지 않게 만들려고 몰래 연구했으며, 저번에 애플파이가 좋다는 말도 혜미를 의식해서 한 말이었고,
그러나 타이밍의 어긋남으로 오해가 생겼던 두 사람은 결국 혜미의 용기 어린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많은 축제 준비로 매번 서류 더미와 싸우던 가람은 미뤄둔 일을 몰아서 하던 중 따분한 마음에 학생회실을 피서지처럼 꾸미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3년 전 여름 수아와 처음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는데, 이제 학생회 임원들도 뽑아야 할 텐데 아직 정하지 않은 거니? 사람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말이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람인 같이 다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안녕. 아니, 수아랑 같이 사주지 않을래? 그러지 뭐. 난 치즈! 괜히 싫은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나 웃는 얼굴에 밝고 여자한테 친절하고, 저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아야, 넌 쉬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젠가 만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아에게 관심이 생긴 가람은 그와 함께 아이스 캔디를 나눠 먹으며 친해지려 하고, 그러다 일명 카사블랑카라는 인물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가람은 그들이 강호그룹의 재산과 자신의 두뇌를 노리는 사람임을 알아채지만 결국 자신의 유괴 사건에 수아까지 휘말리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유명한 무도 가문 출신이었던 수아는 구비한 무기들로 수갑을 풀고 독방을 빠져나와 가람이 갇힌 곳을 찾아다니는데, 저한테서 원하는 게 뭐죠? 난 네가 필요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내가 뭐 갖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가격표도 안 붙었잖아요. 농담이 제법이구나. 너만 있으면 전 세계 전자공학계의 미래를 우리가 독점할 수가 있어. 저로선 그다지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의 안전은 어때? 그 아이? 어때? 그 학교 후배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겠니? 걔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넌 마음이 여린 아이라서 누가 너 때문에 다칠까봐 늘 겁내지. 그래서 아예 친구를 만들지도 않고 누가 네게 다가오는 것도 피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예스라고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알았습니다. 회장님! 자, 어서 가요. 잠깐만. 괜히 너까지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여기 사람들한텐 내가 사정을 잘 말할 테니까. 회장형은 지금 납치당한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 아니, 넌? 그래 맞아, 네 이름이 진수아랬지. 수아가 최고의 경호원으로도 유명한 가문 출신임을 떠올린 가람은 그가 카사블랑카의 부하들을 상대할 동안 비밀 통로를 찾아내고, 그 후 자신이 개발한 펭귄 열기구를 불러낸 그는 그 기구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만 수아 대신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아는 가람이야말로 자신이 지킬 사람임을 깨달으며 그의 경호원이자 친구로서 곁에 설 것을 결심하는데, 회장형, 상처는 괜찮아요? 괜찮아. 수아, 오늘은 정말로 미안해. 이제 다신 내게 접근하지 않을게. 아니요. 전 형 곁에 있을 겁니다. 형이 바로 내가 언젠가 만날 누군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3년 전이라면 난 이 학교로 전학 오기 전인데. 3년 전엔 수아 제가 날 막 피해 다녔었거든. 네! 아니, 피해 다닌 건 아니고. 뭘 안 피해, 피했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 미술부원들로부터 투서를 받게 된 가람은 마치 클램프 학원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흰 옷 입은 미인의 전설처럼 미술관에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직접 미술부원들을 만나본 그는 모두 저녁 7시 이후에 그림과 똑같은 귀신을 봤다는 증언과 함께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들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미술관에 잠복해 있던 세 사람은 매번 서쪽에 나타났던 귀신이 오늘만 동쪽에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미술부장이 매일 점심마다 부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된 가람은 그녀가 이번 귀신 소동의 범인임을 짐작하는데, 어머나, 벌써 7시네. 오늘은 무대 장치 안 해도 돼? 정말 훌륭해. 이렇게 완벽하게 그 그림 속의 여자를 재현해내다니. 도대체 어떻게? 귀신은 반드시 이 미술관의 1층 서쪽 플로어에만 나타났어. 동쪽 플로어가 아니고 서쪽 플로어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건 바로 이 방. 즉 귀신을 만들어낸 사람의 목적은
이 방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 그것도 저녁 7시 이후에. 난 널 도와주고 싶었어. 사실 버려진 고양이들을 데려왔던 미술부장은 맡아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학교에서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저녁엔 추위 때문에 몰래 부실 안으로 들여놓아야 했고, 이에 고양이를 들키지 않을 방법을 궁리하던 미술부장은 흰옷을 입은 여인을 그대로 모색한 뒤 빔 프로젝터로 그 형상을 비춰 사람들이 부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가람은 고양이들을 학생회에서 맡아줄 것을 약속하지만 미술부장이 이번 소동의 책임으로 퇴학당할 것임을 짐작하고, 이에 사건의 진범을 감추기로 결심한 그는 귀신 분장을 통해 불가사의가 실존한다는 소문을 계속 퍼뜨려 미술부장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무도회를 중지하라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장난으로 치기엔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 카멜라건의 화재가? 불이 난 곳은 그건 이 살충제 용기가 발견됐어요. 꼭 불난 것처럼 연기 막 나는 그거죠? 클램프 학원엔 외부 침입자에 대비해 완벽한 보안 장치가 돼 있어. 그럼 범인이 우리 학교 사람이란 말이에요? 클램프 학원은 원래 각종 행사가 많아. 근데 어째서 유독 무도회를 노리는 건지. 유치부와 합동 무도회를 준비 중이었던 세 사람은 무도회를 중단하라는 합박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중 우연히 마술대회 우승자인 서하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늘에 노트를 주어주게 된 가람은 그의 필적을 통해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하늘임을 짐작하며 어째서 그가 무도회를 중단시키려는지 조사합니다. 그러다 하늘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음을 알게 된 가람은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한 그녀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선물해 주는데, 지난 일주일간 나한테 온 카드하고 전화 모두 네가 한 거지? 이거 놔!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려. 하늘아. 괜찮아요. 발을 약간 삔 것뿐이에요. 비켜주세요. 못 비켜! 오빠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넌 왜 여자란 사실을 계속 숨겼던 거지? 우리 오빠 나 때문에. 그 이후 난 오빠 대신 남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라도 오빠의 꿈을 대신 이루어야 한다고. 네 인생은 네 거야.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이런다고 오빠가 기뻐할까? 오빠 좋아하기는 제가 나쁜 거예요. 제가 나빠요. 사실 가람을 짝사랑해왔던 하늘은 자신이 여자로서 나설 수 없었기에 그와 무도회에서 춤추게 될 여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이에 무도회를 막으려 했던 그녀는 결국 가람의 설득으로 다시 여자로서의 삶을 결심하며 그와 춤을 추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도부 연습에 나선 수아는 우연히 등나무 숲에서 피리를 부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그 모습에 첫눈에 반한 수아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그녀를 요정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유치부 학생회장의 의뢰를 통해 그녀가 유치부의 오로라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로라가 이상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알게 된 가람은 원형 공연장 위로 시험 비행 중인 관측용 로켓이 지나가면서 그 강한 바람이 도만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곧장 전자공학부에 비행궤도 수정을 제기한 학생회는 이미 또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황급히 원형 공연장으로 향하는데, 오빠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오빠. 좀 더 평화롭고 근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잘 됐으니 됐죠, 뭐. 암튼 쟤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나도 행복하다.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던 유치부 학생회장 주슬기는 1년 전 윤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이번에 궤도 천의 얼굴 팬클럽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실 아버지에 이어 2대 궤도 천의 얼굴로 활동하던 유는 작년에 슬기의 소장품을 훔치러 갔다가 그녀와 친구가 되었으며 당시 슬기는 17살 연상의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시련을 위로해 주는데 뭐야? 봉봉 초콜릿. 먹어볼게. 사실 나랑 선생님이랑은 겨우 17차이밖에 안 나는데 왜 어린애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렇담 새로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겠네.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시련의 아픔 따윈 곧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널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의 별만큼 많으니까. 눈이 막 돌아. 그럼 다음 별은 오빠로 할래. 뭐? 슬기야, 정신 좀 차려봐. 그날부터 윤을 좋아했던 슬기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넌지시 표현하지만 눈치 없는 윤의 반응에 몹시 속상해하고 그 후 천의 얼굴이 새로운 범행에 나섰음을 듣게 된 그녀는 자신에게 미리 언지를 주지 않은 윤에게 서운함을 느끼던 중 이번에 등장한 천의 얼굴이 진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번 가짜 궤도는 천의 얼굴을 동경하던 팬클럽 회원이었으며 슬기가 진짜 천의 얼굴과 아는 사이임을 눈치채 그녀를 납치했고 이에 진짜 천의 얼굴을 끌어들이는 것에 성공한 사칭범은 그에게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궤도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자, 궤도 천의 얼굴. 이번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해보마. 할 수 없군요. 미안해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실은 난 너를 좋아해. 어째서? 왜 좀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았어? 뭐? 나도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빠의 그 말이 지금껏 받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각각 슬기 로라와 연인이 된 윤과 수아는 어느 날 두 사람으로부터 놀이공원에 오라는 쪽지를 받고 찾아갔다가 폭탄이 설치된 기구에 탑승하게 되고 그러자 가람은 폭탄의 내부 도면을 통째로 외워 폭발물을 해체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그날부터 누군가에게 갖은 협박과 테러 등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학생회 업무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던 가람은 햄버거 3개를 3,000개를 주문하는 실수를 하는 등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가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명된 서류로 인해 스프링쿨러 오작동과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자 모든 책임이 학생회장에게 돌아갑니다. 이사장님께 휴직서를 내고 오는 길이야. 네? 잠깐만요! 이제 여기 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 제대로 보좌해줬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이게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군요. 일을 제대로 안 한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그만두잖아! 형, 정말 다시 봤어요. 클램프 학원 탐정단은 오늘로 해체니까 그렇게 알아! 날 만나러 온 건가? 그래, 너의 그런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그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남들 보기엔 전부 제멋대로 같아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거든. 지난번에 네가 말한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그 일로 널 괴롭히고 있는 거라면 내게 사과하겠어. 그래서 네가 싫다고. 너의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참을 수 없이 역겹단 말이야. 어머니까지 속인 그 미소 용서 못해. 또 놓친 건가? 한편 최근 전학 온 마혜성이란 인물을 만난 가람은 그에겐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던 중 혜성이 어릴 적에 함께 놀았던 친구였음을 떠올리고 그 후 혜성의 요청으로 그를 탐정단의 일원으로 받아준 가람은 혜성이 천재적인 해커임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의 모든 소동이 그의 지심을 짐작합니다. 사실 가문의 압박으로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혜성은 혼자서도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덕분에 어머니와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가람과 친구가 된 혜성은 상냥한 그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겐 보여준 적 없었던 미소를 가람에게 짓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에게 극심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증오만이 남은 혜성은 끝내 그녀의 미소를 얻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유일하게 그 미소를 받았던 가람을 원망하는데 게임은 끝났어. 약속대로 열차를 세우고 슬기와 로라를 놔줘. 이 차 안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걔네들은 무사해. 너 처음부터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곧 기억 속의 어머니가 날 향해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설마? 왜 멈추라는 거지? 너무 오랫동안 고속으로 달리는 바람에 동력 부분이 고장난 걸 거야. 맨 앞에 동력 차량을 떼낼 수밖에 없겠어. 무슨 수로? 내 손을 좀 잡아줘. 내게 복수하고 싶다며? 가라마! 가라마! 다 끝났어요, 어머니. 너는 이제 안심해도 돼. 그래, 맞아. 그때도 넌 날 찾아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혜성이 안타까웠던 가람은 그녀의 미소가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음을 알려주며 혜성에게 셋이서 찍었던 사진을 건네주고, 이에 사진을 통해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릴 수 있게 된 혜성은 가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뒤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피아노 유학을 떠납니다. 구 학생회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 가람은 앞으로도 여성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임을 선언하며 클램프 학원 탐정단은 끝을 맞이합니다. 클램프 학원 탐정단은 원작 만화책 3권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분량이 워낙 적었던 탓에 전작인 20면상에게 부탁해와 학원 특강 두칼리온을 반영한 건 물론 후반 스토리를 모두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마무리했고,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인 혜성의 경우 7편에 걸친 장편 스토리로 구성해 그의 복수가 얼마나 장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오리지널 캐릭터이지만 처음으로 여성 의뢰인이 아닌 인물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종 흑막 같은 무게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스토리가 다소 개연성이 부족했으며, 노부인과 하늘의 에피소드는 원작보다 깊은 사연을 추가해 어느 정도 사건의 당위성을 부과했지만 역시 무리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거기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라기엔 너무나 조숙한 로맨스를 그려내는 모습들에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으며, 오히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다면 더욱 그들의 사랑에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까지 클램프 학원 탐정단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